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의 협력, 포용은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 기업 중에 전통 금융 산업과 함께 친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없는 상태이죠. 거의 리플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왔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화된 은행들, 기업들, 정부들과 손을 잡고 가지 않는다면 성장의 저해가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속도대로 진행이 되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다면 XRP를 포함한 메이저 크립토 순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은행들의 어플에서 매매 및 보관 그리고 이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며 XRP의 가격이 $10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9,000달러가 무너질 것 같다가도 좀비처럼 살아나고 2만 달러를 넘을 것 같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전형적인 박스권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23,000달러까지는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2% 상승한 19,63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88% 상승한 1,335달러, 6위의 XRP는 1.23% 상승한 0.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0.75% 상승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에 17.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네요.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그보다 폭이 조금 더 큽니다. 66%로 숏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비해서는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전 세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례 없던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전 세계는 몸살을 앓으면서 현재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폴 볼커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 미국 역사상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물가를 잡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준이 4%대 후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1980년대는 도대체 무슨 시대였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른바 기축통화가 가진 숙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대에는 달러가 당연한 인플레이션의 이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의 근본을 바꾼 천재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보면서 독일이 이제 이 배상금 마련을 위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막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초인플레이션은 전제 국가를 재소환하게 만들 것이며 전 세계의 평화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 생각하였죠. 이제 1920년대 독일에서 실제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케인즈의 주장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1994년 미국은 금 1온스를 미국 35불과 패깅하여서 달러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베트남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팽창 정책을 피게 되며 실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되었죠.
이제 이를 눈치챈 각국들이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영원한 우방국이라고 불리우던 영국마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자 1971년 8월 15일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달러는 이제 미국의 신용에 철저히 근거한 신용화폐가 되었죠. 달러의 폭락과 금값의 폭등은 1973년 미국이 사우디 정권의 안정을 약속하면서 오펙에서 생산된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재의 달러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거래와 빚이 이제 달러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닉슨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연준 의장의 아서 번즈라는 인물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아서 번즈의 경우는 한창이던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보이기 위해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등락폭이 큰 유가와 공물가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뺀 것이죠. 이후 걷잡을 수 없던 인플레이션을 폴 볼커가 20%까지 올리면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후에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의 연성장률이 5배까지 치솟으면서 소득의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됩니다. 이제 노동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자산을 소유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혀 있으며 자산은 아무리 달러의 양적 긴축, 테이퍼링과 같은 단어로 발행량을 줄이고 시중의 화폐를 흡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위기가 이 시장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게 될지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또 현재 어려운 글로벌 매크로 경제의 위기와 자산 시장이 보여주는 약세 모습 속에 이 부정적인 의견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이제 2018년과 유사하며 최대 1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2018년 약세장과 유사 12,000달러까지 하락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프랙탈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12,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2018년 겪었던 약세장과 최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18년 지속되었던 지지선인 6,000달러 근방에서 횡보하다가 중간 선거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그때와 유사하다. 현재 비트코인은 19,000달러 부근의 수평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오는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 2018년과 같은 붕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는 11월 12월에 비트코인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가격대에서 12,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한다는 말인데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는 정반대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바닥에 가까워졌고 다음 주기가 찾아오게 되면 35,000달러 선의 지지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바닥 가깝다. 다음 주기 35,000달러 지지선 형성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닥 신호를 주고 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다음 주기의 지지선은 35,000달러 선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 대
현재 USD 월별 차트에서 2014년과 2018년에 약세장에서 나타났던 스토캐스틱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저점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이전 상승 플래그 위에 또다시 상승 플래그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경우 다음 지지선은 35,000달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경제 상황, 똑같은 크립토 마켓의 가격 상황을 보면서 정반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매크로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 시장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미국의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도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인프라적인 측면, 시장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글로벌 결제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이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그널들이 나왔었는데,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다양한 거래소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하였죠. 이제 저 또한 크립토닷컴에서 발급받은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인하여 막혀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에 얼마 전 마스터카드의 CFO에게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다라는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을 위한 복선이었던 것일까요? 이제 오늘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단순 카드 결제가 아닌 금융기관의 고객들, 즉 전통은행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CNBC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팍소스와 금융기관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마스터카드는 규제 준수와 보안 관련 솔루션을 지원해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스터카드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 존 램버트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 금융을 포용할 수 없다면 진정한 대규모 채택을 달성하긴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산업의 협력, 포용은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실제로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블록체인 기업 중에 전통 금융산업과 함께 친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없는 상태이죠.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왔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화된 은행들, 기업들, 정부들과 손을 잡고 가지 않는다면 성장의 저해가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미 지난 2021년 10월 미국 은행 최초로 베스트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호주의 메가뱅크라고 불리우는 웰스파고 역시 암호화폐 매매를 시작하는 등 전통 산업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속도대로 진행이 되며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다면 XRP를 포함한 메이저 크립토 순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은행들의 어플에서 매매 및 보관 그리고 이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제 크립토 마켓은 시작입니다. 절대로 지금의 하락장에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조금의 상승에 기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월 꾸준히 조금씩 대출받은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가히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4년 주기로 일어나게 되죠. 4년마다 시간당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희소성은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곧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인데,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 이제 벤 암스트롱의 트윗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어를 보게 되면은 I am very confident bottom will be in for Bitcoin next month. I am extremely confident the BTC bottom will happen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혼자 웃음이 나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튼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다음 달 비트코인이 바닥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올해 말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를 보게 되면은 탑, 바텀, 새로운 신고점으로 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1년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만 주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제 주기를 보게 되면 가격이 고점을 찍고 또 바닥을 찍고 반감기가 오고 신고점을 찍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보았을 때 작년 2021년이 고점이었고 이번 2022년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현재 올해 맞이하고 있는 2022년이 또 완벽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 고점을 달성한 뒤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바닥을 기게 됩니다. 이것이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베어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러다가 반감기가 오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닥은 통상 길게는 2년에서 2년 반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2024년 중반까지는 가격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은 미국의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약간의 하락이 일어날 경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역시 2023년이 리세션, 즉 경기 침체로 가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내년 2023년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2022년의 10월 중반을 지나는 지금 상황에서 2024년이 참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오히려 이때까지 적은 돈으로라도 누적해서 메이저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꽤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가격이 얼마까지 빠질지, 바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금 비트코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매월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되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형성할 것이며 비트코인의 상승 기회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 영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